자, 봄이 왔고 증시가 또 변동성 많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관세 협상도 큰 진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떤 강펀치를 주고받기보다는 뭔가 물밑 접촉의 시도,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이제 변동성을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시는 라희님, 네, 박윤식님, 네, 햄토링님, 네, 고맙습니다. 네, 엘도라님, 네. 제가 지난주에는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말끔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기업의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펀더멘탈 이슈가 많았는데, 물론 일정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국내의 어떤 실적, 또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관세의 협상 국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순서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는 통화한 적 없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몇 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그래도 온건한 인물 중에 협상파인 이제 베센트 장관은 일단은 무역 갈등에 완화는 중국의 몫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최근에 이 반도체 메모리 제외하고 8종의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은 관세를, 미국산 이제 반도체를 관세 면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셀 USA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지 잠깐의 이런 풍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월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봐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언젠가 전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5배 정도 아쉽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5배 많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00일 지났는데 지지율도 42%로 다운됐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정작 관세 협상에 성과가 없는 반면에 동맹국들한테만 타격을 주고 있어서, 더군다나 달러 가치를 이제 하락시키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의 변화까지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 약세, 신흥국 내지는 유럽이나 이런 쪽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은 그래도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의 국채 발행을 이겨내고 나름대로 안정세인 4.21%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61달러 96센트까지 텍사스산 중진류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ETF는 0.27%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없어요. 차분하게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에서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우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선제적인 협상에 돌입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 가격은 다시 반등을 했어요. 분석가들은 금 가격은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압박이 나타나면 중립적이고 안전자산이 이제 금 가격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소 하락을 했고요. 원화 가치도 1,436원으로, 또 엔화는 142엔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에 이제 관세의 풍파 속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거의 사실상 중단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고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협상이 이제 상당히 충돌 국면에 이르렀을 때는 마찬가지로 LNG 수입을 중단한 바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세아니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방위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을 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6,290억 달러까지 증액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특히 군사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작년도에 3,140억 불의 지금 군사비를 지출한, 전년 동기 대비 7%나 증액한 중국의 압박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통 신호등이 마비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인프라가 아직도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정전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직 정전의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일단은 이렇게 일단 이제 유언비어 같은 거 유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남의 이야기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공격 과정에서 얻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 뭐 혹시 러시아가 이거를 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다시 한 2% 정도 하락했어요. 장 초반에 3.6%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화웨이가 역시 이제 최근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저기 제목이 좀 잘못 달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제 브릭스 11개국이 강력한 다자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달러에 대한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통화로서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뭐 재작년에 한 21% 정도였는데 24%까지 결제통화로서의 위상이 늘어났다. 그러나 역시 이제 어떤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가 국채의 어떤 발행에 있어서 보유액 자체에 있어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 4%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전승 기념일 앞두고 3일 동안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어요. 뭐 일방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러시아가 핀란드 이제 또 발트 3국 국경 지역에다가 군대를 대규모 보강을 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휴전이나 종전을 가더라도 다시 한번 북유럽 쪽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특히 이제 핀란드와는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이제 인접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 말았던 화웨이가 일단은 AI 칩에 이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한 목표로 이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아주 주요한 칩 중에 하나인 H100, H100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는 어센드 910D라는 새 칩의 기술적 테스트를 위해서 몇몇 기술적인 중국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H20에 대한 중국의 수출을 규제를 가하면서 엔비디아가 한 55억 달러의 이제 차질을 빚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어서 이러한 화웨이의 고성능 칩의 개발 뉴스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술용 로봇, 뇌수술용 로봇이 이제 뉴럴링크도 자신의 어떤 이제 지원하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뇌수술용 로봇이 앞으로 외과 수술 의사를 5년 안에 대체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IBM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1,500억 달러를 5년간 투자해서 메인프레임과 양자컴 등에 투자를 한다. 양자컴에 IBM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다양한 그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라든가 또 테슬라까지도 이 부분에 좀 이제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일라이 릴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홍콩 샹하이 뱅크에서는 이제 밸류가 40이다. 너무 높다. 그래서 목표가를 1,150억 달러에서 1,15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다운시켰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다운시켰는데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이제 뭐 당뇨병 치료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도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와의 어떤 경쟁에서 한 발 앞서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PR 밸류가 S&P 평균이 20배보다 한 2배 정도 높다라는 이유로 다운시켰어요. 그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라이 릴리는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애플도 지금 목요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애플의 아이폰의 어떤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그 초기적인 징후, 그러니까 관세 발표에 약간의 영향은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고 목표가를 220달러에서 235달러 상향 조정을 한 바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오늘 저녁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매출은 43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관세 압박 등과 함께 마지막 품목별 관세로 지목되고 있는 반도체와 함께 제약 바이오도 품목별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헬스케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함께 헬스케어 쪽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블랙락의 이제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1,863억이었는데 2,586억으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제 좋은 뉴스에 조금 위에서 어제 고점에 차익 매물이 쭉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죠. 5,973만 주. 한꺼번에 블락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뭐 지분을 한 3% 4%도 아니라 쪼개서 이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벌써 블락딜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태핑을 해서 누가 이제 차질 구매자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이제 은밀하게 하더라도 다 유포가 되죠. 큰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유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제 대체거래소 8시까지 진행되는 거래에서는 상당히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은 또 6억 6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도크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오션의 주가라든가 이 실적 같은 게 굉장히 모멘텀이 강했었고,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 또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단계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HD 현대 3호 중공업이 최근에 상당히 이제 LNG 쪽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일단은 또 추가로 오세아니아 선사 등과 함께 이번에 22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척이면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원래 중국이 원래 컨테이너에 대한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선사 쪽으로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선주들이 중국에다 발주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컨테이너 선도 한국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발주, 수주의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또 지켜보는 전략은 계속 조선업종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제 LG화학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담수 설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바닷물을 이제 걸러서 민물로 만드는 99.89%의 세계 가장 강한 필터링을 이제 자랑하는 워터 솔루션인데, 글렌우드 P에다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거래대금 1조 원에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밥켓은 어제 영업이익 2천억, 2012억 정도 예상이었으니까 거의 동일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다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 풍파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은 좀 받겠죠. 그렇게 어제 이제 IR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582억, 예상치가 427억이었으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오션의 영향이 약간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오션하고는 다르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어제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한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중국의 소비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약했었는데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등과 함께 긍정적인 중국의 소비 부양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바닥 구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페루의 국영 시마 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 개발에 이제 합의서 MOA를 체결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자체 기술로 잠수함에 대한 완벽한 설계를 했다, 이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은 다음 정부로 결정이 넘어간 상태인데,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이 지금 남미 쪽에 가서 또 이러한 새로운 방산의 루트를 뚫어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삼호중공업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비상장 자회사인데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3,65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더블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OPM 영업이익률이 무려 18.6%로 상당히 고공행진을 해서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의 적자나 이제 겨우 BEP를 달성하던 수주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마진이 높은 선박으로 이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긍정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TX 엔진이 하나그룹의 인수설로 이제 장 초반에 14%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6.1%로 이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만 STX 엔진은 이 방산용 특수 엔진 K2 로테,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삼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향으로 이중 연료 발전 엔진도 선박용 엔진을 950억 정도 수주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MNC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실적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95억 원으로. 지금 MNC 솔루션은 원래 그 K2 전차, K9 자주포 또 내지는 뭐 다양한 한국 항공우주 등 방산업체와 이 유압 실린더 쪽에 핵심적인 밸류체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품사죠.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회사고요. 자, 이제 지금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이제 해킹을 당한 유심 이 부분에 이제 문제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유심 생산업체들의 주가가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또 반사적 이익으로 일단 뭐 번호 이동 등을 통해서 경쟁사인 K2하고 LGU 플러스도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쪽으로 어제 보니까 뭐 센즈랩이나 이제 드림 시큐리티, 아톤, 한국 정보인증이나 이제 ICTK 등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비벨록스 등의 유심칩 생산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강했는데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뭐 그 전력이 정전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안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BHI가 지난 25일 장마감 후에 이제 산무이웰 글로벌 파워 홀딩스와 이제 5,177억 원의 이 대규모 이제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약 3년 정도인데요. 매출액 최근 매출액 대비 127%니까 대단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체코 원전의 문제가 5월 초반에 체코 이제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한수원과 결정적으로 이제 체결을 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BHI 어제 주가가 한 15% 급등을 했죠. 그리고 호텔 신라가 이번에 그 또 인력을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해서 근데 꼭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 한알령 해제라든가 면세점에 이제 매출 회복이 가시화되면 좀 더 탄력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어제는 쇼커버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 신라, 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ICTK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쪽에 이제 유심 칩에 대한 해킹 문제로 해서 양자 내성 암호와 이제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을 겸비한 ESIM을 상용화한 이런 기술의 이제 부각 등을 통해서 어제 좀 강했고요. 인벤티지랩도 이 펩타이드 약물 등을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등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제형을 변경하는 이 지금 IVL 드럭 플루이딕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만약의 경구용으로 첫 개발을 이제 시도해서 이번에 그 흡수율이 73배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경쟁 약물에 비해서 이 뉴스로 빅파마들이 지금 관심이 폭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로 어제 코리아 이제 한국 우리 장 중에는 한 10% 정도 올랐었는데 대체거래소까지 이제 대체거래소 시장 8시까지 진행된 시장에서는 31,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어제 그 헬스케어 관련주가 미국 아마케가 이제 시작되면서 셀온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인벤티지랩은 박스를 돌파하는 기대감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산업들이 2분기부터 오히려 활발해질 거다. 1분기까지는 이 음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진했는데 원래 이 음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략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소속사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를 주로 이제 이렇게 판매에 이렇게 또 음원을 발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정도 발매가 보편화되면서 2분기에 많이 몰린다. 거기다가 이제 한알령의 해제를 위한 K-팝 한중 평화 협회가 출범했고요. 그다음에 2분기는 이제 하이브라든가 세븐틴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하이브의 세븐틴이나 방탄소년단과 그다음에 엔하이픈, JYP에서는 이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SM의 라이즈나 레드벨벳 등이 이제 활약을 할 예정이다. 엔터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 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세금을 때려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보니까 태영건설이나 GS건설 등이 강세에 어제 나타났어요. 현대건설과 DLENC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이익이 5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면서 현대건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들 아까 이제 인벤티지랩은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대비해서 생체 이용 흡수율이 73배에 달한다. 아까 그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에 위성 본체 그다음에 체계적 종합 개발 업체로 선정이 돼서 어제 약간 강세 보이다 막판에 조금 밀렸더라고요. 근데 통신 탑재체는 이번에 이제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말국은 솔리드가 선정됐어요. 솔리드 어제 이제 갭 상승해서 저항 구간 돌파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한양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 작년에 산도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도에서 생산하는 걸 문을 닫았죠. 그래서 콜레라 백신의 유일한 이제 납품 업체로 선정되면서 영업이익이 605억으로 성장할 거다.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신규 수주가 2조 원이나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고가 10조 4천억, 89%나 증가하면서 저평가의 이제 매력으로 최근에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일렉트릭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박스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실 타이밍이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교통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 외국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검토하던 규제 면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 LA 쪽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선착순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테슬라는 이제 6월에 오스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차를 판매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9.8% 급등한 이후에 오늘 새벽에는 좀 4%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강보합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효율성부에서 이제는 이제 자기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사업까지 맞물려서 좋은 쪽으로 모멘텀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WCP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번에 CATL,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 그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면 원가 부담이 확실히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이 발표되면서 나트륨 이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과거에 이제 국책 사업을 수행했던 사실이 부각돼서 어제 WCP 강했고요. 최근에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강하죠.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중국 그 대기업이 이제 유럽에다 공장 두고 있는 쪽에 전지박 공급 계약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에게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참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그전에 뭐 겨울이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뉴스. 모건 스탠리가 바로 최근에 22만 원대까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렸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안 좋은 좀 리포팅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메모리의 이제 산업 전망에 있어서 중국의 IT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제 규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 등의 변수 등을 크게 보면서 삼성전자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밸류가 매력적이지만 하이닉스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러나 일단은 하이닉스는 아직은 이러한 관세 여파가 큰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하이닉스의 그 TC 본딩 장부를 납품했던
한미 반도체가 독점이 깨지고 이번에 420억 원의 납품을 따낸 한화비전을 이제 특허에 대한 소송으로 제소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타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상당히 복잡한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반도체로서는 이제 다소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주가도 최근에 공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비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투자사인 오르비스 인베스트먼트가 하나비전의 지분 5.23% 보유하고 있다 해서 최근에 올라오는데 6만 원대 진입은 다소 저항이 좀 있는 레벨입니다. 어제 LG CNS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 인공지능 전환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AI 사업 매출도 7천억대, 전년 동기 30%나 증가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신규원전 최종 확정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일단은 이제 체결하기로 우리나라랑 이제 하기로 이제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 어제 보면 이제 BHI도 급등을 했고 S&T 에너지나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 같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한 이런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 일정 중에는 이제 화요일은 이제 퍼스트 솔라, 그다음에 파이자, 스타벅스 등 쭉 있습니다.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다음에 앨범알이라든가 캐터필라, 퀄컴 등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날이 이제 목요일 애플과 아마존과 함께 빅테크의 주요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죠. 빅테크들의 실적에는 나쁘지는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관세 여파가 좀 있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지만,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애플에 어떻게 이 아이폰 영향이 나타날 건가. 그다음에 바로 지난번에 이제 구글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다소 안정되는 테크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제 오늘 저녁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스트리밍 쪽이죠. 음원 스트리밍 쪽에서 앞으로 이 스트리밍은 스트리밍 2.0으로 발전하면서 이 구독자와 ARPU, 이제 평균 이용 그 가격 등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이 스포티파이의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근원 물가가 미국의 PC 근원 물가가 4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물가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주말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용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잠깐 밑에 있는가 본데요.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이제 지난번에는 20만 명대로 높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물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가가 관세 여파가 작용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점차 관세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해고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선의 이제 이동이 50%가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해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처분이 600억 불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 비농업 고용은 대략 22만 명에서 13만 8천 명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박두해서 다 내용을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내일 한번 공매도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제가 대응 전략 측면에 간단하게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박스권 트레이딩을 보셔야 돼요. 올라오면 박스 상단에 막힐 겁니다. 아무래도 뭐 관세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미 관세에 대한 협상은 길어질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쉽게 그 협상에 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선 쪽은 이제 실적은 매우 좋았는데 새로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중형 선박 쪽,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하나오션보다는 이제 이 다른 쪽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이 좀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방산 쪽은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오늘 새벽에는 유럽의 방산업체 약간 조정이었어요. 그다음에 건설은 대선 국면에서 나름대로 부양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뭐 DLENC나 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그다음에 엔터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차 전지는 아직은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아요. 예. 제약바이오도 아마케의 모멘텀이 약간 희석돼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이제 밸류체인, 저희 밸류 매당, 배당 매력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이나 보안 이슈는 아마 테마 랠리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는 저가 매수 전략.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이나 미용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이태우 파트너 준비 중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